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신저가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위에서 밀렸는데요. 결국에는 장중에 다시 보합까지 갔었으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에보다 조금 늘었지만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인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기준으로는 당연히 바닥이지만 주봉 기준으로는 라인이 열려 있거든요. 주봉 볼벤 하단은 87,000원이에요. 네. 여기까지 당장 떨어지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SK케미칼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계속 빠지겠죠. 최악으로 설명을 하자면 금주에 한 93,000원까지 빠지고요. 다음 주엔 90,000원까지 빠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87,000원, 그 다음 주엔 84,000원. 한 달에 걸쳐가지고 약 한 10,000원 이상이 충분히 만 원 정도를 한 달에 걸쳐서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수급도 개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홍보, 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 기업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펌핑시키려고 하면은 기업 자체에서 어떤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언론사에다가 일부 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홍보도 전혀 없고 심지어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을 통해서 확보했던 현금의 대다수를 SK멀티유틸리티 연매출 200억밖에 되지 않는 그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거기다 꼬라 박았는데요. SK멀티유틸리티는 회사 사이트 하나 없습니다. 제가 SK멀티유틸리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수소 설비 산업 공장이 완료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게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물적 분할하고 그 다음 IR 자료 때는 멀티 유틸리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장 정도라도 좀 홍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홍보도 없죠. 왜냐면은 그때는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좋은 사업 부문 매각해서 분할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조금 홍보를 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조용히 사라졌죠. 이게 조용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유명무실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SK멀티유틸리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당연히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케미칼 본 사업도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시장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대차장고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16만 주가 늘었어요. 이 12만 주를 상환했던 주체가 다시 산 것 같아요. 다시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사면서 이 물량의 일부를 공매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거래량이 54,000주인데요. 거의 40%가 공매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5,000주거든요. 25,000주가 공매도예요. 주가가 공매도 친 것 치고는 사실 잘 버틴 거예요. 2만 주나 공매도를 쳤는데 1%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나름 잘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권사를 한번 볼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그렇게 공매도를 쳐대는데 버텼다. 한 4% 이상 빠져야죠, 사실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여기겠죠? 네, 모건스탠리랑 JP모건 이 두 군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마 공매도 쳤을 거예요. 네, 한 10일 정도 모건스탠리 볼까요? 결국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일부 상한도 했겠지만 공매도를 여전히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부분 공매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UBS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시면은 UBS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매수량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사라졌습니다. UBS가 매수하고 모건스탠리가 공매도를 치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결국 외국계 증권사에서 UBS가 매수를 해주던 물량들을 공매도를 받아 먹었는데 그것도 좀 사라진 상태라서 사실은 지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차장고가 오늘도 확인해 보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상태는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상태이긴 하나 일본 기준으로 그리고 볼벤 하단에 위치하긴 하나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 기준 볼리지 밴드 하단이고 주봉 기준으로는 하방에 위치해 있지만 그리고 현재 상태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서곤 있지만 현재가 바닥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금주 주봉까지 마감하는 걸 보고 다음 주에 초반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이 설비 만드는 이 소규모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SK케미칼이 연관이 돼 있지만 결국에 SK케미칼이 협력을 하지 지분 투자한 이력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K케미칼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별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 매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해진 것 같아서 그런 뉴스가 연관 검색에 나오는 것 같고요.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연기금은 다시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요거는 외국인의 매수라기보다는 사실은 공매도 커버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는 공매도로 치고 쇼커버는 쇼커버대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해요. 지금 차트가 다 똑같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일본 기준 볼리지 밴드 하단 밑에 위치해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RSI도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아직까지는 하단선을 가려면 102,750원 네, 여유가 조금 있죠. 네, 그렇게 큰 여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결국에는 이 중간선 일단은 여기서 중간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을 한다라고 한 2주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승을 한 후에 특정한 이평선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은 그 상승하기 전 신저가보다 더 밑으로 하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야 할 자리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버틴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전의 신저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7월 달에 이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주봉 볼멘 상단을 뚫어버렸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하락 마감한 게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되었고 지금 상태는 여기서는 이제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왜냐하면 현재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다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어도 다른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하락을 막 때려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때려맞고 있죠. 노바백스 주가가 38불 이 정도 수준 되거든요. 지금 35불이네요. 네, 엄청 떨어져서 지금 현재 35불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과거에 가장 높았던 때가 33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90%죠. 네, 마이너스 90% 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3불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10배 올랐죠. 근데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났고 과거 훨씬 전 대비는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백신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CDC에서도 청소년에게 노바백스 코로나19 주사 사용을 권고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카이코비언의 해외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스카이코비언 코로나19 백신 이외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가시적인 행동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CMO 업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 말고는 위탁 생산하는 게 없어요. 독감 백신 회사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현재 분명히 상장할 때는 CMO 위탁 생산해서 용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 까놓고 보니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원액이랑 노바백스 제품 말고는 위탁 생산한 이력이 없고 위탁 생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까보니까 스카이셀플로사가 독감 백신이랑 수도 백신만 본인들이 개발해서 지금 상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백신 회사 뭐 무슨 종근당 이런 회사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이외의 어떤 위탁 생산 계약들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아니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어떤 연구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라이센스를 매수하거나 라이센스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코로나19 백신 매출을 새롭게 창출시키거나 어쨌든 기회는 다양한데요. 이 기회를 어느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그냥 적당히 숏 커버링한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러한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미국의 모더나나 노바백스도 전혀 큰 어떤 상승폭도 없고 거기에 현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 현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는 마땅한 어떤 경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현재 제대로 주가를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회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백신 자사 매출이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 백신 이외의 새로운 CMO 계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mRNA나 새로운 백신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들이 가시화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아니면 두 개라도 실현되어야만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